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습 목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16년도에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사업장 구강 검진을 설명할 수 있다. 노인 장애인 구강 보건 사업을 설명할 수 있다. 모자 영유아의 구강 보건 사업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보건소의 구강 보건 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다섯 가지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서 수업이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는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에 있는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13조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이렇게 돼 있죠. 요거 16년도에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또 된 것 같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14조 위에 있는 사업장 구강보건 사업에 따라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구강보건교육에는 다음 내용에 대한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제2호에서 제5까지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 한정한다. 어쨌든지 첫 번째 구강보건교육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 그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총 6개의 내용이 포함이 되죠. 그죠? 요거 전부 다 우리가 빨간 글로 묶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시면 이 실제 어떤 내용들이 구강보건교육에 포함되느냐면 첫 번째가 구강보건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 두 번째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대한 사항들, 세 번째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 증상 및 치료에 관련된 사항, 다섯 번째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그 밖의 구강보건 정진에 관련된 사항. 이 여섯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이 구강보건 교육할 때는 포함이 돼야 되는데, 다만 제2호 이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제2호부터 여기부터 구강보건 교육에 한정한다. 요거는 빨간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부분 2번부터 해서 5번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구강보건교육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다시 보시면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일 경우에는 여기 2번과 5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에 한정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그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14조 사업장 구강검진.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죠?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학생 구강 보건 사업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시행령 제10조 부분을 보게 되면 학교의장이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와 비슷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업장 구강검진도요. 건강진단 실시한 경우에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 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해 필요로 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련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가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가 제13조의 시행령 제13조에 보시게 되면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조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줄로 밑줄 그어주시고 특수건강진단 시 치과진찰을 요하는 근로자를 뭐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제15조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의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가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반드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파란 색깔로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이라든지 또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은 그죠? 이 구강보건사업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집에서 케어를 받는 노인이라든지 집에서 케어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반드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서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행령 제15조 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15조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죠.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을 파란 색깔로 묶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그 노인구강보건 사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구강보건 교육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노인구강보건사업에 노인구강검진사업도 역시 노인구강보건사업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 정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사업도 이 노인구강보건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제1항에 따른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구강검진사업 내용은 별표 1과 같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요것도 한 번씩 37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를 쭉 보시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별표 1에 대한 내용인데, 방금 저희들이 설명한 부분은 뭐냐면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구강검진사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별표 1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씩 요거 시험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구강보건교육사업,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동일합니다. 이런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우식증 예방 및 관리,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 치아 마모증 예방과 관리, 구강암 예방, 특히 노인 같은 경우 틀니 관리, 그 밖에 구강질환 예방 관리가 바로 구강보건교육사업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 즉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교육사업에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강검진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치아 오식증 상태, 치주질환 상태, 그 다음에 치아 마모증 상태, 구강암, 틀니 관리, 그 밖에 구강질환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구강보건교육사업에는 예방 및 관리라고 되어 있고, 구강검진사업은 상태를 우리가 체크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차이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반드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방금 노인 구강보건교육, 우리는 노인뿐만 아니라 여기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사업이라든지 구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16조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 15조 2항, 법 15조 2항은 뭡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해서 생활한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간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항목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첫 번째 뭐냐?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범위,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정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업, 이 세 가지가 실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아까 별표 1 보셨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 2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 정진에 대한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누가 설치 운영하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면 장애인의 구강보건이라든지 구강정진을 위해서 이런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이런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권역별로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진료지침이라든지 방향, 설정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설치 운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력하기 위해서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또한 장애인 구강 환자 진료를 위해서 역시 설치 운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그 용어가 3개가 나옵니다.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처럼 3개가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영하는 것은 설치 운영하는 것은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인데 여기에 있는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라든지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누가? 시도지사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정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라든지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실질적으로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치 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라든지 시설을 갖춘 기관에 우리가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 병원대에 우리가 있죠. 지역 구강진료센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지금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거든요. 그 부분이 부산대학 치과병원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 우리 졸업생도 여기에 근무를 했었죠. 여러분 선배들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이러한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권역, 그다음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어떤 위탁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우리가 정하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2조 2 권역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업무 범위. 그래서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파란색 거를 밑줄 그어주시고 첫 번째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 환자를 진료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전문 진료, 그 다음 의뢰한 장애인 구강 환자 진료. 그럼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라든지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파란 걸로 묶어주시고, 그다음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의 업무는 뭐냐?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 진료, 인접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의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파란색 걸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업무의 내용, 그 다음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그 업무의 내용을 잘 구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위탁할 수 있다 했었죠. 그 기준이라든지 방법,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은 기관은 그 의료법 제3조 2항 제3호 그 치과병원이죠.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은 어디가 되느냐면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 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그런 기관이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밑으로 한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은 이런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에 필요로 한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그 다음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그런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지정을 하고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등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위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2조사 권역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 위탁 규정 방법이라든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이러한 그 장애인 시도지사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 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그런 기관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인 그 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그 보건의료원을 포함해서 보건소로서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권역장애인 진료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건 치과병원,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충분한 시설이라든지 장비, 인력 갖춘 그런 기관이 되겠죠. 그런 조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이 보건소도 뭐죠? 이런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장비, 인력을 갖춘 그런 기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이거는 권역별이고 이거는 지역별이죠. 그래서 이런 보건소는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 신청서를 다음 내용의 어떤 문서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면 즉 그 시도지사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관위원을 아까 한번 이야기했었죠.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지정을 하고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을 지정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도지사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평가위원단을 구성할 때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회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위에 이야기했던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은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그렇죠? 아까 그 부분들 권역이 말고요. 중앙장애인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정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15조 3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관련된 정보 제공,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구강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제가 설명을 하고, 자, 이어서 우리가 모자 영유아 구강보건사업부터 쭉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